자, 오늘은 포트폴리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질문으로 시작하면 포트폴리오를 먼저 설계를 하고 다들 투자를 하시나요? 무슨 소리냐고요? 대부분 뉴스 또는 누군가에게 종목을 듣고 나서 무턱대고 사고 무조건 오르기를 기다리죠?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그러고 나서 주식을 사고 올라가면 대박. 집도 바꿔야지, 차도 바꿔야지, 여행 가야지. 이런 꿈을 꾸면서 종목 매수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대부분인 걸로 압니다. 그러다가 손실이라도 나면 역시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또 이렇게 포기했다가 또 반복하고. 자, 이렇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포트폴리오 만들기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거래하는 증권사 자산관리팀을 만나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합니다. 뭐 점검이라고 하기보다는 애널리스트들 만나서 담소를 나누면서 그들의 생각과 전망 이런 거를 좀 들으려고 하는 의도가 많죠. 아무래도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투자에 참고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하면 모두에게 맞는 포트폴리오가 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큰 수익보다 편안하게 투자하는 걸 원하고 누군가는 변동성을 감수하고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성향에 맞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고요? 저는 세 가지 종류로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1번 무위험, 2번 중위험, 3번 고위험. 우선 자신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일단 성향 파악은 대부분의 증권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향 파악 테스트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런 성향 파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자, 무위험인 경우 보통 단기채 ETF나 국채 ETF 등등으로 원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상품, 안정형으로 갑니다. 중위험 성향이라고 한다면 물론 상품도 중위험, 중수익 상품을 담아야죠. 수익률은 6%에서 7%를 목표로 합니다. 그런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상품들을 담는다는 얘기죠. 고위험 성향인 분들에게는 당연히 성장성이 높은 상품을 담아야죠. 제가 정한 목표 수익률은 10% 이상입니다. 이렇게 무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을 골고루 분산해 놓음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른 자산들이 서로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시장에 위험이 닥쳐서 고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어려워져도 안정형, 중위험 그런 상품들이 버팀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종류를 한번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형이에요. 가장 무난한 방법. 이 기본형 포트폴리오에는 안정형 상품, 중위험 상품, 고위험 상품을 33%, 즉 3분의 1씩 균형 있게 담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시장이 흔들려도 다른 자산이 완충 역할을 하죠. 모든 연령대에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 공격형인데요. 수익을 좀 더 노리고 싶다. 당연히 공격적으로 가야죠. 하지만 리스크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 안정형은 25%, 중위험의 25%, 고위험의 50%의 투자 상품 배분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성장 자산 비중이 높죠. 장점으로 시장 상승기에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락장의 손실도 당연히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는 성향을 가진 분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혹시라도 하락 시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다 라고 하면 너무 고위험 상품을 많이 담은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투자는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15년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그 지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수익을 노린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공격형 포트폴리오는 40대 이하에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40대 이하는 한 번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조건 40대 이하면 다 공격형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소극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손실이 너무 걱정되고 손실 나는 걸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 안정형 50%, 중위험 25%, 고위험 25% 이렇게 안정형
상품의 비중을 50%로 크게 가져갑니다. 당연히 상승장에서 수익은 조금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하락장에서 심리적인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어요. 특징은 오래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50대 이상이라면 추천합니다. 저도 50대인데 저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투자한 경험도 있고 해서 제 포트폴리오는 공격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이라면 더더군다나 포트폴리오 없이 투자하는 것은 목적지 없이 운전하는 자동차, 목적지 없이 운행하는 선박과 똑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를 고르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계신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종목, 어떤 상품을 살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내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죠.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삼성전자나 같은 S&P ETF를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종목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비중이 달랐기 때문이고 당연히 매매 시기도 달랐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포트폴리오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돈을 성장주에 넣은 사람이 시장이 20%만 떨어져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자산과 중위험 자산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실을 줄이면서 이 안정자산, 중위험 자산을 다시 리밸런싱 해서 하락이 커진 성장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장주에 모든 돈을 넣은 사람은 어떤 기회도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성장주가 하락해서 값이 싸졌을 때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워렌 버핏 첫 번째 규칙, 돈을 잃지 마라 이렇게 말했죠. 자, 물론 투자에서 손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그 방법이 바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건 수익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설계도예요.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 없이 벽부터 세우나요? 아니죠. 자동차를 만들 때 설계도 없이 바로 조립하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도 설계, 이 포트폴리오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튜브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사고, 친구가 벌었다고 하면 사고, 뉴스에서 말하는 대로 반도체가 좋다? 그럼 반도체를 사고. 이렇게 자기만의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시장이 오르면 계획대로 행동하면 되고 시장이 떨어져도 계획대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정형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공격형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도 서로 상반된 포트폴리오이지만 오를 때 떨어질 때 어떤 식으로든 당연히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올랐다 싶으면 성장형 상품을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고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안정형 상품을 팔아서 많이 떨어진 성장형 상품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장점이고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맞출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어떻게 그걸 장담합니까? 미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시장이 흔들리게 될 경우에 그것은 바로 손실로 이어집니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기는 하지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포트폴리오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계획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소득, 투자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투자 성향을 확인해 보고 그 기준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은퇴가 가까워지고 나이를 먹고 그 경제 상황이 바뀌면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같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증권사 자산관리팀과 함께 제 포트폴리오를 같이 상담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그분들을 통해서 제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거나 제 성향을 바꾼다거나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사람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신 뒤에는 어떤 종목을 살까 보다
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설계를 가지고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그 고민이 앞으로의 10년, 20년, 평생의 투자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지속시켜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거는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좋은 포트폴리오예요. 종목은 망할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는 안 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